계속 나오는데 더구나 저희 약한 게 영어거든요. 영어 나오니까 더 웃겨서 수업해 나오고 운동회 나오고 이러고 그래서 뭐 수동 문건 어떻고 운동 문건이 어떻고 그러면서 영어를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책이 좀 봐요. 좀 있더라고요. 그냥 쑥 해서 눈으로 훑고 지나갈 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려운 책을 주문해 주셨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 그 촘스키 이분을 보니까 굉장한 석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에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MIT 대학 교수라고 지금도 80세 정도 계시고 현재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서론을 보면 우리 서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페이지가 넘어요. 서문을 보면은 언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이유, 왜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언어다.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더 좋은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나오고요. 언어는 소리를 지는 의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므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인지 능력의 한계가 지식 추구의 걸림돌은 아니다. 공공선이라는 사회적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리고 이제 이게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표시해 놓은 거 이제 4가지 색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에서 언어란 무엇인가가 1장, 2장은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3장은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4장은 자연의 신비,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거를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우리 언어라는 거는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동물은 쓸 수 없고 안 쓰고, 그리고 우리 언어는 그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해외 나가도 바디랭귀지가 있는 게 다 똑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먹고 자고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통한다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죠. 서로 말은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란 무엇인가 1장을 제가 쭉 해봤는데요. 언어란 진짜 힘들어요. 언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란? 뭐 말이죠, 말. 말을 왜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죠. 생각. 우리의 생각을, 누구나 다 생각이 있는 생각을 이렇게 음성으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언어다. 네. 그런데 말로, 그렇죠. 소리로 전달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된 거고, 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동물들도 소통을 하고 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르죠. 걔네는 언어가 아니까. 걔 글을 못 쓰잖아요. 우리는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언어가 있으니까 이제 책을 만들어지고 모든 것 다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동물은 역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수환 선생님, 혹시 사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를 잘 전달해서 항상 그걸 보면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글이 사전이죠. 김지혜 선생님, 자, 사전이란 무엇이죠? 모든 언어의 풀이 모음. 풀이 모음. 사전이라는 것은 저희 맞아요. 풀이 모음이 되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거죠. 단어의 의미를 적어놓은 거죠. 네, 단어의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왜 적어놨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칠판이라고 다 약속을 해놓은 거죠. 약속을.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해요? 그냥 받침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받침인데, 그렇죠? 저한테는 받침이지만 얘를 우리는 칠판이라고 하자.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약속은 언제나 지켜야 된다. 변할 수도 있다. 저는 지켜야 된다도 맞아요. 지켜야 되지만 변할 수도 있다는 게 또 깔리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면서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자꾸 변화가 정말 지금도 문법이라든가 언어 그게 지금도 바뀌고 깨지고 있어요. 예, 깨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대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봇, 뭐 I세대, 2세대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자꾸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인 특성은 I 언어예요. I. 나 메시지. 우리 심리학 할 때도 나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가 이러이러해서 기뻐. 나는 너가 이래이래해서 너무 슬퍼. 이거를 I 메시지, 내 감정을 표현을 하려는데 이 언어도 기본에서는 내 상태를 전달을 하려는 거예요. 내 상태. 그래서 I 언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등 동물과 다른 유일한 점은 대단히 복합적인 소리를 생각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거의 무한정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 쓴 사람들 보면 우와 감탄사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은 계속 했지만 그렇게 찍어주고 딱 한 그 시 하나로 딱 포함을 딱 해놓으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진도 똑같고 사진도 어저께도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풍경을 찍었는데 그 여러 풍경 중에 내가 찍고자 하는 거 요거만 딱 찍어놓으니까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길가에 쫙 있는데 그 한 꽃 한 송이만 찍어놓으면 작품인데 우리가 전체로 볼 때는 작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전체로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그 딱 꽃 한 송이만 열심히 잘 찍어놓으면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것만큼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 언어도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나타내면서 무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표현들의 무한 집합을 제공하며 각각의 표현은 두 개의 접합면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표출을 위한 감각, 운동 접합면이 있고요. 사고 처리를 생각을 하기 위한 개념, 의도 접합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표출을 위한 감각 운동이 뭐야? 내가 표출하기 위해서 감각이 슬프다, 좋다, 뭐 기쁘다, 뭐 이런 게 감각 운동 접합면이고요. 사고 처리를 위한 개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이제 사고 처리를 위한 개념 의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 나누고요. I 언어에서는 거기에 보면 내재적, 개인적, 내포적이 있어요. 인터널, 인디비주얼, 인터내셔널 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다 I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그 세 가지에 포함이 된다고 이 언어학자는 그랬고요. 두 번째, 언어는 유한한 수단의 무한한 활용 수가 아닙니다. 언어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알파벳도 8자? 하나 쓰기 잊어버리네. 28자 알파벳이 있고 우리나라도 가나다라 해가지고 장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한하잖아요. 그거 조합이 이제 좀 조합도 해봐야 뭐 그 안에 한정이 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활용은 무한하다는 거죠. 활용은 무한해가지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카톡 쓰는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카톡에서 보통 애들이 쓰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오케이. 그죠? 오케이. 애들이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뻐정은 아세요? 뻐정. 애들이 야 뻐정에서 만나? 버스 정거장. 뻐정. 버스 정거장. 우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버스 정거장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어디 입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뻐정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뻐정이랬어요. 뭐 뻐정? 그랬더니 뭐지? 그랬더니 버스 정거장이래요. 그리고 우리 흔히 옛날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부르진 않았었어요. 옛날에. 요즘에 어떻게 불러야 되니? 쌤. 옛날에는 그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쌤이라고. 어디 가니 선생님이 쌤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요즘에는 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낄낄빠빠는 아시죠 다? 그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낄낄빠빠. 그걸 지네들끼리 써요. 근데 어른들도 이제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버카춤이 있어요. 버카춤이 뭐지? 버카춤? 버카춤이 있대요. 뭐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어저께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버카춤이 뭐지? 버스 카드 충전소. 버카춤. 아, 충전. 난 춤이라는 줄 알겠어. 벌레인 줄 알았죠? 원래 우리는 춤 그럼 생각이 벌레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버스카드 충전을 버카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언어이지만 더 무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의미를 다시. 어른들은 뭐 안 만드는데 애들이 만들어주네. 요즘에는 카카오톡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케이도 뭐 이응 키우기 어딨어요 우리가. 그렇게 써보들 않았잖아요 사실은. 영어로 O하고 K는 써봤는데 오키 이렇게는 써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지네들끼리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용어. 이것이 이제 사진에 올라갈지는 모르죠. 아직은 이제 아직은 네, 모르죠. 언어 업체들이 어떤 노예되니까 많으니까 이제 문서에서 못하지. 네. 무슨마다 운동에. 이게 그냥 한 90%가 쓰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재미는 있어요. 근데 지속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저희 생각이지. 그건 바뀌어. 이 구세대들의 생각이고 신세대들의 생각은 좀 모르죠. 또 다른 뭔가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어저께 재밌다. 재미는 있는데 이게 계속 될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유한한 수단이지만 유한한 활용을 수반한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언어는 구조상의 최소 거리라는 특성을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최소 거리라는 게 이제 그 영어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주어, 뭐 동사, 뭐 부사 이런 거 쓸 때 그게 최소한의 거리로 그 뜻을 이해를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문장, 자유 표현을 만들어내는 구조 개념을 찾기.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 언어의 본질을 결정하는 공통된 생물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지금은 인간 고유의 언어 능력과 그것을 다시 아이 언어로 구체화하는 유전적 자질에 관한 질문으로 새롭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없었던 지금 한 80대 이상이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또 너무 다른 세계잖아요, 사실은. 그죠? 옛날에 전철이 이렇게 없었고요. 환승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오면서 변화되는 사회에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환승 좋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환승이란 개념조차 없었고 그리고 변천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돈으로 버스를 타다가 포큰으로 타다가 또 뭐 학생 때는 패스폰으로 타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버스카드 나오고 버스카드가 이제 티머니처럼 뭐 아무거나 버스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다 되는 카드 하나인데 근데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칩이 나오는 거예요. 칩이 나와서 손목에 차든지 뭐 엄지에다 인식하는 데서 누르면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진짜 이제 늙어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워야 되니까 늙을 시간이 없어. 빨리 배워서 그걸 적응하고 살려면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70대 이상 되신 분들 핸드폰 하시는 거 대단하세요. 그게 적응하시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우리 80년대에 나왔죠. 후반에부터 이제 좀 되고 90년대부터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서 핸드폰은 막상 20년도 채 안 됐죠. 무전기 핸드폰부터 나오면. 근데 그거를 다 이게 키보드를 이렇게 쓰시면서 문자를 하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문자가 또 음성으로 가요. 네, 음성으로도 하는 것도 더 나아졌죠. 네. 근데 그 음성 전에는 지금 이거 막 문자로 이거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사진도 찍고 이모티콘 올리시고 저도 못하는 뭐 편집도 하셔가지고 올리시고 그러면 대단하시죠.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구조상의 취소 거리를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되죠? 구조상의 취소 거리를 이거 설명하면 되게 뭐야? 간단하게. 책을 보면요. 잘 안 보고도 간단하게. 제가 이거 그래서 설명 못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구조상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걸 좀 읽어봐야 돼요. 뭐냐면 난 이게 의문이 학자들이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썼냐 그 얘기야. 이걸 쉽게 쓰면 되는데. 쉽게 쓰면 되는데 자기 학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쓰는 그게 이제 거예요. 우리는 불만이지. 그래서 유원문 교수님이 책을 쉽게 하나 써가지고 교재로 쓰려고 했더니 이렇게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쓴 거는 교재가 안 돼요. 왜 학술적인 용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일반 책이고 학술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자기 교과서로 쓸 수 있다고 그 책 교과서 책이냐. 학자들이 어떤 권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54쪽에 보면 이 영어 발음이 되게 안 되는데 그 본능적 이게 뭐야 이거 읽어주세요. 영어 하시고 저 이 영어 약해. 본능적으로가 영어로 뭐죠? 아니 한국어 하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는 목소리가 헤엄친다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인스틴시티비리티, eagles that fly swi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는 독수리가 헤엄을 친다는 뜻인데 얘가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독수리
독수리가 헤엄을 친다는 거를 가지고 다시 이걸 eagles that instinctively fly swim으로 하면 본능적으로 나는 독수리가 헤엄을 친다는 걸 바꿔요. 얘네가. 그래서 can eagles that fly swim? 나는 독수리가 헤엄을 칠까라는 질문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헤엄치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장난을 치는 거죠. 이게 구조상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다 바뀌죠. 구조상태가.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좀 바꾸면 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최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주어 동사가 자리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데 최소한에 가까이 있는 게 그 뜻을 표현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가 가까울수록 그 뜻을 표현한다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게 문제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너무 이게 대표님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꼬아놓고 또 영어로 써보니까 영어가 또 들어와야지 말이지.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쉬운 걸 가지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언어의 특성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풀면 너무 우리 김호신 작가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소설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 학술자들은 학술 용어도 쓰고 좀 어렵게 해야 자기가 번역이.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파묻혀. 그러니까요. 총시키는 거.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게 좀 나중에 대표님 좀 풀어주세요. 최소거리 원칙과 증거와 의무. 최소거리 원칙의 증거. 이게 또 연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언어에 연산이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의 자극에 노출된 첨가들의 두뇌 활성화 조사, 즉 1번은 보편 문법에 부합하게 만든 언어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언어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보편 문법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그 언어를 쓴 사람들은 그 참가자에 대해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정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보편 문법에 맞게 한 사람들은 선형적인 순서가 적용된 작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언어와는 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법에 안 맞게 얘기를 해도 다 통한다는 거죠.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먹고 싶으면 물 그래도 물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죠? 애기가 물 그러면 물 갖다 주잖아요. 엄마가. 말은 그런데 언어로 글렀을 때는 아니잖아요. 글렀을 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 그러면 따옴표를 해서 물 딱 하면 얘가 물 먹고 싶구나 이걸 할 수 있죠. 되죠. 그러면 되죠. 왜냐면 소설처럼 따옴표를 써갖고 애기 해놓고 따옴표 물 이렇게 해놓으면 뭐 두 번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라는 게 성대에서 입술이나 콧구멍 이런 성도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성도라는 그 자체를, 단어라는 자체를. 그래서 그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거는 인간들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이 발음을 해서 낼 수 있는 거. 가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나와서 강아지가 말도 하고 뭐 앵무새가 말도 하긴 하는데 이제 훈련에 의한 거고 그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게끔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언어 습득과 설계에 훨씬 심오한 인지적인 특성이 관여해요. 공부를 해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인간이 설계한 도구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실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감이 가죠. 근데 저기 최소거리 원칙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최소거리 원칙이 가까이 있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네. 그런 원칙. 가까이 있는 거를 다, 그러니까 이 문법에 의해서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형용사가 있을 때 주어 동사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기본적인 거에 더 충실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키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표현들은 무한집합을 생성하는 것이며 이렇게 생산된 표현들을 개념과 의도의 접촉면에 연결되어서 사고 언어를 제공한다는 거. 아까 제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언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고의 언어를 제공하고, 언어는 생각의 도구고, 언어는 의미를 가진 소리고, 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그 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각각의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거 딱 똑같이 칠판을 보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약속을 해서. 우리가 칠판을 보자, 모자를 하자. 모자라고 하자.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체를 살면서.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똑같은 공통된 게 있어야 우리가 저걸 복숭아라고 하자. 그래야지 복숭아를 먹는 거지. 나는 사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사과 맛있니? 아니 복숭아인데?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약속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병합 측면에서 언어는 최소한 연산을 원칙으로 따른다. 이거 병합하고 전치 복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합, 전치, 복사, 우리 뜻은 알죠? 병합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A와 B를 믹싱하는 게 병합이고, 전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전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도 그 뜻이고 저기서도 그 뜻이고 똑같은 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선생님도 먹는 게 복숭아잖아요. 그러면 복숭아는 선생님도 먹고 나도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가 일어나는 거고, 복사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복사 그러면 뭐라고 해요? 똑같은 걸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말을 ABC를 쓰면 선생님도 ABC를 똑같이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신성한 손끝에서 비롯되는 것이 언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전적 재능, 특히 최소 연산과 같은 보편적인 원칙과 보편 문법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언어 설계물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볼 때는 복잡해요, 사실은. 이 교수가 촘스키가 본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언어는 말을 하는 거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말은 또 뭐 있어요? 의사소통과 내 표현 말고 언어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은 복잡하게 본 거예요. 전치, 복사, 병합.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막 구조적으로 막 다 뜯어서 본 거예요. 생물학적 실체 이해가 잘 입맛은 이해가 안 가죠. 언어는 생물학적 실체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실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인간만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데. 범위가 넓죠. 네, 넓은데 무한 집합을 생성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언어의 그 집합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무한 집합.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어디서 한정을 짓느냐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 문법에 대한 오해. 이것도 현장 언어학자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중시하는 언어학자의 말이고요. 언어 최적의 설계, 이거 봐야지. 설계까지 나오잖아요. 건축학과도 아닌데 설계가 나오는데, 의미 해석에서는 유지하지만 인식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언어의 최적 설계고, 섬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연산 효율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게 섬 아일랜드 있잖아요. 동떨어진 거. 그것도 이제 이 보편 문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따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단어 하나라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어 동사가 기본으로 있어야 전달이 되잖아요. 사실은. 응? 나는 물을 먹고 싶어. 나는 물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이 그냥 한 가지로 물 이렇게 해도 통하는 게 이게 이제 아일랜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복잡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것으로 압축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요. 눈에 보이는 복잡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것으로 압축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복잡하지. 제가 볼 때는. 그럼 더 복잡한 거죠. 그 감정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색깔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슴푸레하다, 푸르스름하다, 파랗다, 푸르둥둥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서도 그 언어 정의가 중요해요. 보편 문법이 뭐냐. 이거부터 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헷갈리는 거죠. 보편 문법만 알면은 이게 오해가 알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보편만 설명을 정확히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데 이 학자에서는 보편적인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 학자의 보편 기준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보편 기준은 그런 건데 저랑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잡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단순할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하튼 압축시키는 기술은 중요하고 더군다나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걸 멋있게 글로 써내면 소설가가 되는 것이고 시인이 되는 것이고 언어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을 이 사람은 연산작용으로 그런 연산의 자연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SMT라고 있어요. Strong Minimalist Thesis. 최적의 설계를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언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그 Strong Minimalist Thesis. 최적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최적 설계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나중에 어떻게 이응 키읔은 아예 들어갈 수 없지만 낄낄 빠빠 같은 거는 한 단어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왜냐하면 오케이는 자음만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올라갔지만 뻐충, 뻐카충 뭐 이런 거는 뭐죠?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생각이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이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계속 쓰면 젊은 세대들이 계속 쓰면 그게 언제는 사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를 보면 어떤 면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웃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말하는 동물 가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보편적인 걸 봤을 때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 그래서 이 언어라는 공부하는 게 충분히 언어를 왜 공부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